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입문서 24페이지 보세요. 24페이지에 자, 오늘 광역도시 계획하고 그리고 도시군 기본 계획까지 두 개 계획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역도시 계획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시간에 의의 봤죠? 자, 광역도시계획은 자, 이미 지정되어 있는 광역계획권에 앞으로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하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다 앞에 광역자부터요. 이 광역이라는 말 의미 다 우리 배웠죠. 자, 두 개 이상. 자, 두 개 이상의 관할 구역을 계획권으로 지정을 한다. 요거를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관할 구역이니까 우리 국토법에서 관할 구역 하면은 다 같죠. 특광시군.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지정. 자, 이게 먼저 지정하는 거라 그래요. 선 지정한다라고 하는데,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서울특별시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인접해 있어가지고 이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성남시를 하나의 계획권으로 지정을 합니다. 즉 계획권으로 묶어줬다 그래요. 그러면 이 계획권이 지금 몇 개의 관할구역이 들어왔어요? 두 개의 관할구역이 들어갔죠. 이때는 광역계획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의 관할구역을 계획권으로 지정을 하고 이런 이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하죠. 그 우리 광역도시계획으로 어떤 내용에 관해서 수립을 할까요? 자, 광역도시계획으로 발전 방향 제시한다고 그랬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봐요. 그럼 서울특별시가 우리나라의 수도 인구 1000만 엄청나게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 있죠.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인구 1000만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문제가 뭘까요? 주택난이죠. 자, 이 1000만이라는 인구가 먹고 살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맨날 열심히 아파트 짓고 해도 주택난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죠. 주택난, 전세난 다 주택난인데 이 주택이 부족해요. 근데 서울특별시에 새로 주택도 대규모로 지을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즉 서울시 자체로는 주택난을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80년대 후반부터 뭐 지금까지 요새까지 계속적으로 위성도시에 신도시들 개발하죠.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평촌 신도시, 광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 다 보여요. 이런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개발해요. 그래서 배드타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배드타운. 그래서 자, 이런 신도시 개발하니까 자, 우리 서울특별시는 중심지 수도로서 자, 상업 기능, 업무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요. 이런 이제 서울특별 시민들의 주거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서 각종의 신도시를 개발을 해요. 그래서 성남시에 분당 신도시 개발해갖고 성남시에서 주거 기능을 분담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관할 구역이 아니고요. 두 개 이상의 관할 구역을 묶어가지고 서로 적절하게 기능을 분담해서 개발시켜 보자. 그래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혼자서 기능을 다 전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중복 개발이라든지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인접한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묶어가지고 적절하게 도시나 군의 기능을 분담해서 잘 개발시켜보자 해서 수립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 되고요. 그러면 저 상업 업무 기능이고 주거 기능이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출퇴근한다 그 얘기예요. 출퇴근. 그럼 출퇴근할 수 있게끔 우리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할 때 보면은 뭐부터 싹 깔아주게 돼요. 도로라든지 전철이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쫙 설치를 해주게 되죠. 그럼 도로나 철도 같은 시설들을 우리 무슨 시설이라고 부를까요? 기반 시설 이렇게 불러요. 근데 기반시설이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고 두 개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되죠. 이때는 뭘 붙이면 될까? 광역자 붙이면 되죠. 그래서 광역 기반 시설. 자, 이거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광역 시설이라고 그래요. 서로 기능을 분담할 수 있게끔 잘 통할 수 있게끔 즉 출퇴근할 수 있게끔 광역 시설은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 자, 이런 내용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하는 계획을 광역 도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의미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한번 보면 자, 광역계획권은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죠.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묶어서 계획권으로 지정하고요.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내용은 이런 묶어준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적절하게 기능을 모아자. 분담. 기능을 분담해서 개발하는데 서로 잘 통할 수 있게끔 광역설의 배치, 규모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장기적인 목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을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하죠.
그럼 이런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일단 첫 번째 뭐부터 지정할까요? 광역계획권 요거부터 지정을 하죠. 이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해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일단 이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 이 권한자가 제일 중요해요.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는지 요것만 우리가 정리하면은 광역도시계획은 게임 끝나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 누가 지정할까요? 우리가 지정하는 거 아니겠죠? 자, 행정청이 지정하는데 자, 여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먼저 광역계획권을 같은 도에 관할 구역에서 지정할 수가 있죠.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직접 지정합니다.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요. 이걸 도지사의 자치권이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성남시하고 밑에 용인시가 있죠. 성남시, 용인시 묶어가지고 계획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성남시, 용인시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할까요? 자, 성남시든 용인시든 경기도 다 같은 도죠. 그러니까 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도에 관할 구역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광역계획권을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갖고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시도에 걸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시도 풀어 갖고 얘기하면은 뭘까요? 시도, 특별시, 광역시, 도. 시도에 걸쳐 가지고 지정할 때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요. 그러면 이 예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누가 지정할까요? 자, 이때는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시도에 걸치게 되죠. 이때는 특별시장 도지사 위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일 때는 도지사가 지정하지만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돼요. 이런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제일 중요하고요. 올해 26회 시험에서도 광역도시계획에서 정답은 요거였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같은 도니까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 도 이렇게 맞춰두면 되죠. 같은 도는 도지사. 시도에 걸치면은 국토부 장관. 자, 여자들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그 지정한 사항을 하급행정청에게 통보를 해줘요. 통보. 광역계획권 지정했습니다. 통보. 자, 이 통보를 다른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광역계획권 지정했으니까 이제 뭐해라? 광역도시계획 수립해라. 명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통보를 받아가지고 즉 명령을 받아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그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또 나오게 돼요. 권한자가 나오는데 그럼 이거 우리가 논리상 누가 수립하게 될까요?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서 명령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니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람이 상급행정청이라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하급행정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하죠. 그러면 자, 같은 도에서는 누가 지정했어요? 도지사가 지정해서 명령했으니까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할까요?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하고 군수. 시장하고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했으니까 밑에 누구밖에 없어요? 시장하고 군수.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그다음에 시도에 걸쳐서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죠.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명령했으니까 자, 이런 시도에 걸칠 때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장관보다 하급행정청인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수립권자 이거 따로 정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뭐만 알면 돼요. 지정권자. 지정권자만 우리가 딱 찾아내면 하급행정청이 수립권자가 된다.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지정권자 요것만 딱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같은 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요. 자, 요게 원칙입니다. 자, 예외적인 것들은 나중에 보면 돼요. 뭐 그닥 큰 의미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수립하는지만 정리하고요. 그럼 여자들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되는데 자, 수립하는 절차 간단하게만 봐요. 일단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이 광역계획권의 인구가 얼마고 경제 수준,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조사부터 한다 그래요. 자, 기초조사. 기초조사 필수적으로 조사부터 싹 해갖고 자료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각계각층의 의견 듣습니다.
의견을 들어가지고 수립을 해요. 여기서 의견 청취하는 대상이 3명이 돼요. 첫 번째로 주민의 의견 듣습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 그럼 주민의 의견 듣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 지방자치사회에서는 누구의 의사가 절대적이요? 주민이죠. 주민들이 다 선거해서 장도 뽑아주고 하니까 이런 주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책을 만들 때부터 주민의 의견을 듣는데, 자, 이런 주민의 의견 청취하는 방법은 공청회라고 그래요.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습니다. 그럼 공청회 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토론회 생각하시면 돼요. 토론회. 우리 TV에도 토론 프로그램 많이 있죠. 저 토론 프로그램 보면은 전문가들 있죠. 국회의원, 교수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잘난 척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민은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손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 들고. 자, 손 딱 들었어요. 손 딱 들었는데 사회자가 안 지켜줘요. 발언권 안 주면은 어떻게 돼요? 뻘쭘하죠. 뻘쭘하다가 팔 아파요. 그리고 막상 손 들어가지고 사회자하고 눈도 마주쳐갖고 사회자가 발언권 줬어요. 시켜줬어요. 마이크 딱 넘겨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굴 빨개지면서 얘기도 못해요. 그래서 이 공청회는 손 들고 얘기하는 간접적인 의견 청취 방법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도 무방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수립이 됐다. 직접 주민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정책계획은 다 우리한테 효과가 없는 비구속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비구속적 계획은 주민의 의견 청취 간접적인 방법,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 또 들어요. 지방의회 의견도 듣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을 지방의회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은 뭐라고 그래요? 국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는 국회죠. 국회. 근데 별로 뭐 대표 같지가 않아갖고 잘 모르세요. 아무튼 국민의 대표는 국회. 그럼 지자체에서는 주민이라고 그래요. 주민의 대표는 지방의회.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 다 주민들이 선거에서 뽑아주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견도 다 들어보고요. 그리고 시도지사는 하급행정청인 시장, 군수. 하급행정청의 의견까지도 다 듣습니다. 그러면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시장군수 의견도 들어라. 다 들어라고 얘기죠. 한마디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사하고 의견 들어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이렇게 한번 광역계획권 발전시켜보자. 수립. 끝나는 거 아니죠.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준에 맞게 광역도시계획을 잘 수립했는지 수립권자는 상급행정처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자, 승인이라는 말은 하급행정청이 상급행정처한테 사인 받는 거, 결재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잘했는지 사인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립권자보다 상급행정청이 승인권자가 되는 거죠. 그럼 시장하고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했어요. 누구한테 승인 받을까요?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 받는 거죠.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을 잘 수립했는지 승인 받아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했어요. 누구한테 승인 받을까요?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받는 거죠. 그래서 수립권자보다 상급행정처, 위계질서에 따라서 상급행정처한테 승인 받는다. 그러면 결론. 자,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 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되는 거죠. 지정권자가 그대로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다. 이 논리는 간단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해서 명령한다고 그랬죠. 자, 도지사가 지정해서 명령했으니까 누가 수립했어요? 시장, 군수. 그리고 다시 누구한테? 명령을 한 도지사한테 잘 수립했는지 승인받는 거고. 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서 명령했으니까 시도지사가 수립해서 명령을 한 국토부 장관에게 그대로 승인받는 거죠. 그래서 논리는 당연해요. 그러면 자, 광역도시계획에서만 지정권자, 수립권자, 승인권자, 권한자가 3개가 나오게 돼요. 이거를 무조건 다 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우리 공법에서 권한자 외울 게 한 100개가 넘어요. 어떻게 다요? 못하죠. 그러니까 논리만, 이해만 딱 해두시면 돼요. 자, 광역도시계획에서는 누구만 정리하면 될까요? 지정권자.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만 딱 정리하고 있으면 수립권자는 하급행정청이 되고요. 다시 승인권자도 누구예요? 지정권자. 그러니까 결론 누구만 정리하면 된다. 지정권자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지 이 지정권자가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런 시장군수나 시도지사가 도지사, 국토부 장관에게 광역도시계획 수립해갖고 승인해 주세요 신청을 하죠. 자 승인 신청을 받은 승인권자가 광역도시계획 승인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에 장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래요. 자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갖고 승인하는데 우리 협의라는 것은 행정부서 간의 의견을 맞추는 것을 협의한다 그래요. 자 행정부서 하면은 국토교통부만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성가족부, 뭐 산업통상자원부도 있고요. 또는 고용노동부도 있고 환경부도 있고 15개 부서가 있어요. 이런 행정부서 간에 말이 다 다르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행정부서 간에 의견을 맞추는 것을 협의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 심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우리 토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라고 그래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사받는 거예요. 심사. 그래서 협의하고 심의 거쳐가지고 여자들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을 해줘요. 잘 수립했습니다. 승인. 딱 사인을 딱 했어요. 그러면 다시 승인한 서류를 승인권자는 수립권자에게 보내주는 거죠. 즉 사인해가지고 다시 잘 수립했습니다. 보내줘요. 송부. 그럼 송부를 받은 수립권자가 자 우리들한테 광역도시계획이 이렇게 수립됐습니다. 공고하고 열람시켜가지고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공고하고 열람을 공개적으로 보여준다. 공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갖고 보여주는 거죠.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자 주의하실 점은 승인권자가 승인하고 직접 우리한테 공고 열람시킨다 그러면 틀려요. 자, 승인권자는 승인만 하고 다시 승인한 서류를 누구한테 보내준다고요? 수립권자한테. 그럼 수립권자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항상 만든 사람. 수립권자가 공고 열람시켜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이렇게 수립됐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으면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자 요게 지금 광역도시계획 수립해하고 승인받는 절차 이게 계획의 일반 절차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 계획은 다 이 절차인데 자 이 절차를 또 쓸데없이 앞글자 따갖고 막 외우려고 그래요. 기, 공, 의, 수, 협심, 승공 뭐 이런 식으로 앞글자 따갖고 또 열심히 외워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런 절차를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자 절차 이게 편의상 기초조사 먼저 한다는 거지 공청회 열어갖고 주민의 의견 먼저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절차라는 것이 반드시 절차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이 절차 앞글자 따갖고 외우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은 절차 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논점을 물어봐요. 좀 전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비구속적 계획일 때는 뭐를 통해서 듣는다고요?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 든다. 이런 논점을 갖고 물어보는 거지 절대 절차 자체를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절차 부담 가지고 그러실 필요 절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수립해가지고 승인받는다. 이 정도만 절차는 이해하시면 되고요. 수립해갖고 승인. 자, 요게 광역도시계획의 핵심이 되죠. 자, 우리 교재 한번 보고 확인할게요. 자,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입문서 24페이지에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자, 여기 광역도시계획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몇 분 기출이요. 뭐 예를 들어서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 유치하지만 틀리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 되고요. 저는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해요. 광역계획권. 자, 누가 지정하는지 지정권자. 자, 그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유일하게 별표 쳐갖고 우리가 정리할 사항이 되죠. 자, 광역계획권의 지정 보시면은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역시 가로 묶어갖고 생략하셔도 되죠. 그리고 시 또는 군에 뭐 공간구조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일단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한대요? 주어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하죠. 자,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해요? 2개 이상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죠. 2개 이상이니까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요. 자, 구분이 있어요. 박스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자,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이 5개를 이하에서는 뭐라고 쓴대요? 시도. 시도 줄여가지고 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2개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친다. 이때는 국토부 장관.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 정확하게 하면 같은 도죠. 같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지정할 때 이때는 도지사가 지정하죠. 그래서 시도에 걸치면은 국토부 장관, 같은 도면은 도지사. 어떻게 정리하라고요? 도도.
같은 도일 때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여자들이 광역계획권 지정해서 통보한다 그랬죠. 통보 명령. 그럼 명령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해요. 수립권자 그 밑에 나오죠. 한번 보시면 자 박스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다. 자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을 때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항상 수립권자 먼저 찾는 거 아니에요. 지정권자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 같은 도에서는 누가 지정했어요? 도지사. 그러니까 수립은 누가 한다? 시장 군수. 도지사보다 하급 행정청이 되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죠. 자, 두 번째 거 보세요. 동그라미 2번.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친다. 이때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라고 써 있는데 그 역시 지정권자부터 찾아야 돼요.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지정했어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수립은 국토부 장관보다 하급 행정청인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보다 하급 행정청의 수립권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묶으셔갖고 원칙 이렇게 써두시면 돼요. 원칙입니다. 나머지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은 지금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수립하는지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수립과 승인 절차 쭉 나오는데 그거 뭐 구체적인 거 뭐 보고 그러실 필요는 지금 없어요. 자 절차 조사하죠. 조사.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 뭘 통해서? 공청회. 그리고 지방의 의견도 다 들어요. 수립했으면은 승인을 신청. 그럼 승인권자가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승인. 다시 송부해서 수립권자가 우리한테 공고하고 열람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자 입문서 자료 그 수립 및 승인 절차도 있고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그 프린트물 6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판서한 거 그대로 그려가지고 그대로 나눠 보여드렸어요. 판서한 거 그대로니까 그게 이제 더 편하시면은 그거 참조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광역도시계획 끝입니다. 뭐 간단하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요. 도시군 기본계획 하나만 더 보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 얘도 역시 의미부터 풀어봐야 돼요. 자 도시군 하면은 어디였어요? 도시군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특광시군에 자 요 기본자가 붙는 것도 다 발전 방향 지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특광시군에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 이용 개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자 우리 뭐 서울시 같은 하나의 시가 있다 그래요. 자, 이 시의 관할구역이 이렇게 있다 가정하고요. 시 관할구역이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럼 이 관할구역의 토지를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수립한다 그 얘기인데 자 일단 이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이 시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거부터 본다 그러죠. 그거를 지역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도시나 군의 지역의 특성을 봐요. 지역의 특성을 보니까 산줄기가 이렇게 지나가요. 산. 그리고 중간에는 자 강이 이렇게 이제 쭉 흘러가요. 강. 산과 강. 자 이런 지역의 특성을 보니까 자 크게 요 시는 토지의 공간 구조가 네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자 큼직큼직하게 토지의 공간 구조가 자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런 식으로 네 개 공간 구조로 큼직큼직하게 획정이 되고요. 자 이런 공간 구조별로 이제 무슨 기능에 역점을 두고 개발시켜 나갈지 생활권을 설정을 한다 그래요. 생활권. 이 생활권을 설정해 주는데 자, 생활권 하면은 일단 우리 먹고 살 집이 있어야 되죠. 자 주거 생활권. 요 일대는 주거 생활권으로 한번 개발시켜 보자. 주거 생활권으로. 자 여기는 상업 업무 생활권. 강남 지역 같이 상업 업무 생활권으로. 자 여기는 공업 생활권으로 개발시켜 보자 하고요. 자 요 부분은 맨날 일만 하는 거 아니니까 도시민의 여가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는 문화 체육생활권으로 한번 개발시켜보자.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생활권을 설정을 해놓고 그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주거생활권으로 잡아놓고 주거생활에 맞게 토지를 개발을 했어요. 토지를 이용 개발하면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지났다. 자, 요 일대는 무슨 지역으로 대규모로 개발이 돼 있을까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겠죠. 아파트 단지를 지어가지고 저는 주거생활권에 맞게
개발이 될 거다.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상업 업무 생활권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개발하면 여기에는 백화점이라든지 유통단지 뭐 이런 것들 들어오겠죠. 자, 공업생활권일 때는 공장 짓고 뭐 산업단지 같은 거 조성해서 공업생활권에 맞게. 그리고 문화체육생활권이니까 여기에는 도시민의 여가 휴식 공간으로서 공원 같은 것도 조성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야구장 같은 거 지을 수도 있겠죠. 이런 그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가자. 자, 여기까지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정해주는 내용이 되죠. 그리고 자, 그럼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정해준 발전 방향, 정책을 그대로 우리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는 게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그랬죠. 도시군 관리계획.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이런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 생활권을 구체적으로 용도 지역으로 지정하고 기반시설도 결정하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주거생활권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딱 지정해버려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주거지역으로 딱 지정. 저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면은 이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해요. 이 주거지역 안에서는 주거생활에 맞지 않는 토지용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서 술집이라든지 모텔 같은 거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짓게 합니다. 철저하게 제한받게 돼요. 즉 이런 생활권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으로 지정해버리면 그때부터는 행위 제한이라는 직접적인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 여기에 이제 공원 같은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그랬어요? 기반 시설이라고 그랬죠. 자, 공원 한번 조성해 볼까?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 그럼 이제 기본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언제부터 설치할지 구체적인 거를 결정을 해요. 역시 무슨 계획으로 결정?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죠.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기반시설이 아니고 무슨 시설이 돼요?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한다 그래요. 그리고 저희 결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한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여기에 번듯하게 공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정해준 발전 방향을 그대로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생활권을 설정하고 그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가자. 이런 내용을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조금 전에 우리 배운 계획이 있었죠. 무슨 계획이었어요? 광역도시계획이 있었죠. 자, 광역도시계획도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발전 방향 제시했을까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묶어가지고 적절하게 기능을 뭐하자? 분담. 기능을 분담해서 개발시켜보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수립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하나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인데 기능 분담하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죠. 각각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수립하는지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 도시군 기본계획 자, 누가 수립할까요? 자, 수립권자도 의회에서 다 나와요. 그러면 자, 특별시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특별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누가 수립할까요? 특별시장이 해야죠. 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특별시장. 그럼 광역시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발전 방향은 누가 수립할까요? 광역시장이 하겠죠. 저 시면은 시장, 군이면 군수.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수립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누구만 수립한다. 특, 광, 시장, 군수.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만 수립권자가 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그래요. 자, 교재 한번 보시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 26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자, 의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즉 특광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제시. 자, 거기에 키워드요.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제가 설명드렸죠.
지침이 되는 계획이고요. 자,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밑에 수립권자가 바로 나와요. 자, 주어져 있는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거니까 계획권 이런 거 따로 없어요. 그냥 누가 수립하는지 수립권자 바로 나오죠. 자, 누가 수립한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 묶어갖고 생략 이하에서는 생략하고요. 시장 또는 군수.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자, 여자들도 우리 앞글자만 따갖고 읽으면은 특광시장 군수.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적,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구만 수립한다고요?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 절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될 수 없어요.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도 필요하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틀려. 무조건 틀려.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조건 누구만 수립한다고요?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하는데, 자, 절차, 수립하는 절차는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광역도시계획하고 거의 똑같아요. 다시 한번 보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자, 여자들만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역시 뭐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관할구역의 인구경제사회분화 전반에 걸쳐 갖고 조사부터 해요. 조사하고요. 그리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 듣습니다. 자, 의견 청취. 자, 여기서 의견 청취하는 대상은 2명이에요. 먼저 주민의 의견 듣겠죠. 자, 주민의 의견 청취하는데 방법은 뭐겠어요? 역시 얘도 발전 방향만 지시하는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뭐를 개최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조사하고 공청회 요 규정은 광역도시계획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써요. 준용한다는 것은 똑같이 적용해라 그 얘기입니다. 똑같다 그 얘기죠. 그래서 조사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도 듣고요.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요. 지방의 의견 청취. 그래서 조사, 의견 청취 거쳐가지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끝 아니겠죠? 자, 역시 기준에 맞게 잘 수립했는지 상급 행정처한테 가서 승인 받습니다. 자, 상급 행정처한테 가서 승인 받게 되죠. 그러면 시장하고 군수부터 먼저 볼게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다. 누구한테 가서 승인 받겠어요? 시장 군수는 바로 위에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 받겠죠. 자, 요 주의하실 것은 요 앞에 시자 이렇게 딱 붙여버리면 틀려요. 자, 시도지사한테 승인 받는다 그러면 틀려요. 시장 군수 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도지사. 도지사의 승인 받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다. 누구한테 승인 받을까요? 자, 상급 행정청이 국토부 장관이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 받는다 하면은 또 틀려요. 자, 요게 논점이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했을 때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안 받습니다. 확정이라 그래요. 승인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자, 제가 좀 전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관할구역을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 자치권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특별시는 누가 책임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특별시장이. 국가의 감독 필요 없어요. 특별시장이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시장을 잘 뽑아줘야 돼요. 그러면 광역시는 누가 책임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광역시장이.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치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국토부 장관, 국가의 승인이 없습니다. 바로 확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시장하고 군수, 일반 시장이나 군수는 자치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자치권 있는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 받는 거죠. 그래서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만 도지사에게 승인 받습니다. 자, 이거를 제일 잘 물어봐요. 우리 시험에서. 자, 1번.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다. 맞죠? 자, 1번 딱 놓고요.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아유, 그럴듯한데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절대 확정이 없고,
아니, 승인이 없고 그냥 확정이라고 그래요. 확정. 그럼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이제 승인을 신청하죠. 그럼 도지사가 승인하려면 역시 관계 행정기관에 장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의하고 심의 거쳐가지고 도지사가 승인을 해줘요. 잘 수립했습니다. 사인을 딱 했어요. 그럼 도지사는 다시 사인한 서류를 누구한테 보내줘요? 수립권자인 시장 군수에게 송부해주죠. 그럼 송부를 받은 시장 군수가 주민들에게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공고하고 연락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 시장 군수가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다시 송부받아갖고 일반에게 공고하고 연락 보여준다. 이 절차 뭐가 같을까요?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하고 똑같죠. 토지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가요. 그래서 이게 계획의 일반 절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수립해가지고 승인받는다 간단하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만 더 봐요. 그럼 수립해갖고 승인받을 때 수립권자는 뭐 하면 돼요? 수립권자는 조사하고 의견 들어가지고 수립하는 거죠. 조사, 의견 청취 거쳐갖고 수립. 그럼 수립권자가 협의하고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군수는 조사, 의견 들어가지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승인을 신청하면 협의하고 심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승인해 주는 거죠. 도지사가 협의하고 심의 거쳐가지고 승인. 즉 수립해서 승인 받을 때는 수립권자가 하는 게 있고 승인권자가 하는 게 있고 이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수립했을 때 승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승인이 없으니까 승인권자가 없죠. 그러니까 협의하고 심의까지도 다 누가 할 수밖에 없을까요? 수립권자가 다 하는 거겠죠. 그래서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은 협의 심의까지도 거쳐가지고 수립을 해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조사, 의견 청취, 협의하고 심의 거쳐가지고 수립. 그러면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열람시켜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즉 수립하면 확정이 돼버리니까 바로 공고하고 열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 절차의 변형 요것만 딱 이해하시면 되죠. 간단해요. 승인이 있을 때는 협의하고 심의를 누가 한다고요? 승인권자가. 그런데 승인이 없을 때는 승인권자가 없으니까 협의하고 심의까지도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수립권자가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 뭐 그닥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것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조사, 의견 청취, 협의 심의까지 다 거친 다음에 수립해갖고 바로 공고 열람. 요거를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6페이지가 되고요. 6페이지에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의 절차하고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절차 역시 제가 판서한 거 똑같이 그려갖고 프린트물로 나눠드렸는데요. 도시군 기본계획 가로 3번은 두 개로 구분해서 그렸죠. 동그라미 1번 시군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이에요. 승인. 즉 시장하고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갖고 승인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기초조사 의견 청취 거쳐가지고 수립하죠. 수립해서 승인을 신청하면 협의하고 심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도지사. 승인권자가 협의 심의 거쳐갖고 승인 다시 송부해서 시장 군수가 우리한테 공고하고 열람. 그런데 밑에 동그라미 2번 특별시 광역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예요? 확정이죠. 확정이라는 말은 승인이 없다는 거죠. 승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어떻게 돼요? 기초조사 의견 청취, 협의하고 심의 거쳐가지고 수립했으면 바로 공고하고 열람시켜주게 되죠. 그래서 각각 그려놨으니까 그 절차 이해하시면 되고요. 절대 절차 뭐 애우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시군 기본계획이 된다고 그래요. 도시군 기본계획까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이런 이제 발전 방향 정책만 지시하는 계획들 우리가 첫 시간에서 이제 첫 번째 주에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용도 지역 이런 것들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 하나씩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첫 주인데 첫 수업이었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절대 이거 한 방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숟갈에 배부르는 거 아니죠.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여튼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제가 100번은 반복을 해요. 100번. 100번 정도 반복하면은 그거 안 되겠어요? 사람이면은 다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할 거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처음에 지금 입문 과정에서 수업 들었죠. 아우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에 1, 2월 달 과정에 또 할 거예요. 또 하면은 그때는 지금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려요. 그 다음에 3, 4월 달에 반복할 때는 더 많이 들려요.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학습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이 들리고 이해하게 되고 하는 거니까 절대 성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